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는 전자의 어떤 파동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나, 다시 말하면 이제 슈리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거기로부터 나온 해를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의 어떤 운동 상태랄지 아니면 어떤 에너지 상태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실은 우리가 다루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고체이죠. 이제 이와 같은 고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체 안에서 그러면 전자가 이제 어떤 식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살펴보는 거가 이제 이번 챕터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이제 뭐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자기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디벨롭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슈리딩거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라는 이제 원칙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거를 풀 수가 있었어요. 해를. 근데 전자가 하나만 더 있더라도 뭐 힐륨만 되더라도요. 손으로는 풀 수가 없고 굉장히 빠른 슈퍼컴퓨터를 풀어야지 우리가 몇 개의 상태들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이 고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원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놓고서 푼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적절한 근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해를 갖다 풀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다행히도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풀만한 어떤 그런 정도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이론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적절한 근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은 어떤 조금 더 우리가 더 근본적인 슈딩거 방식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근사가 적게 해서 문제를 풀고 또 설명을 하고 안 되면 또 이제 또 뭐 더 또 근사를 또 줄여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레벨의 이제 이론을 이제 배울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자유전자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알칼리 메탈이랄지 혹은 노블 메탈, 뭐 실버, 골드, 카파 이와 같은 그런 이제 금속에 대해서는 전자가 우리가 자유입자처럼 그렇게 이제 근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을 볼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근사가 적은 어떤 이제 주기적인 원자들에 의한 영향을 주기적인 포텐셜로 고려를 하는 그런 이제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부터 나오는 이제 밴드 구조라고 하는 어떤 전자의 독특한 에너지 상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전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솔리드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바이브레이션만큼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이브레이션은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따로 취급을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공학에서는 또 뭐 그런 뭐 어떤 우리가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은 응용적인 관점에서 실은 이론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제 그 뭐 뉴턴 역학을 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포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옛날 2차 세계대전 뭐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뭐 대포를 쏴 가지고 적진역에다 맞춘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만약에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포탄의 궤적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각도를 바꿔가면서 또 포탄의 어떤 그 화약의 양 같은 것들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해서 맞춰야 될 텐데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학적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은 그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더 보다 빠르게 더 좋은 어떤 그런 성능을 보이는 어떤 그런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소자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론은 디벨롭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꼭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이제 공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자유전자 모델, 프리라이터 모델을 볼 텐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크게는 우선은 그거에 해당되는 요 모델에 해당되는 슈링거 이퀘이션을 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이제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전자들을 다룰 수 있는 페르미 디렉 분포,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결합을 한 금속에서의 어떤 자유전자 이론을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응용을 하는 걸 사례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금속에 대해서 실은 많은 금속들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디움 같은 것들을 봐보죠. 소디움 그러면은 뭐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그 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다음 3s에 1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했던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좀 떠올려 보면은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한번 요거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소디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소디움 보면은 이제 이게 1s고요. 2s이고 이게 2p인데 뭐 요런 것들은 다 코어 전자예요. 코어 전자라는 얘기는 원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화학적 결합에 관여를 안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맨 바깥에 있는 3s 스테이트가 이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옆에 있는 막 원자도 영향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강조를 했었던 건데 그 3s와 3p와 3d를 보면은 3s는 이게 바깥쪽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궤도 운동상으로는 해성 같은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실은 많은 시간은 바깥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 자,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자핵이 있다고 치고,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에 이제 그 바로 가까이에 1s 레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s와 2p가 이 근처에서, 뭐 K쉘, M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3s 일렉트론 같으면 이제 바깥쪽에 분포한다라는 거죠.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3s가 분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1s나 2s, 2p가 원자핵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개 원래 11개의 이제 그 양성자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실은 바깥쪽에 10개가 이미 쫙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한 개 정도 느낄 프로톤 한 개 정도 있다라고 느끼리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이게 딱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s가 느끼는 포텐셜은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3s 그렇기 때문에 3s 일렉트론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프리 일렉트론처럼 그냥 자유 공간에 있는 그런 전자들처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쪽에서 막 3s 일렉트론이 와가지고 또 이 근처에서 또 이제 막 맴돕니다.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바깥에 있는 오비탈의 3s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자 핵에 의한 영향이.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3s 일렉트론 그런 전자들이 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고체 내에서는
이제 원자들 간의 간격이 불과 뭐 1, 2옹스트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3s 일렉트론도 그 정도 간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막 아주 빽빽하게 옆에 있는데 이것 또한 이 근처에 있는 자유전자들에 의해서 약간 그게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그 전자의 전하가 약간 스크리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약간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3s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이제 그 바깥에 다른 전자들이 없으면은 다른 무엇인가가 없으면 둘 사이에 그냥 우리가 굉장히 강한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두 전자 사이에. 그런데 주변에 지금 다른 3s 일렉트론들이 막 이렇게 자유전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막 감싸가지고 감싼다는 게 실은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전자의 밀도가 약간 약해져가지고 이펙티브하게는 그 전자 주변에 플러스 전하나 띈 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유전자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3S에 있는 전자가 다른 전자를 보기에 그냥 진공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약한 전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뭐 여러분 그냥 이해가 그냥 막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3s 일렉트론, 이 소디움에 있는 이 3s 일렉트론, 가장 바깥쪽에 있는 3s 전자는 마치 아무런 포텐셜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고체 내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포텐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근사인데 상당히 이게 그 자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스크리닝하는 어떤 그런 미디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금속 안에서는 내가 바깥에 아무리 전기장을 걸더라도 금속 안에서는 전기장이 안 걸립니다. 이게 자유전자들이 스크리닝을 해버리 바깥에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표면 전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실은 유사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속 내에서는 그 자유전자에 의해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훨씬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금속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3s 일렉트론만 고려를 했을 때 나머지는 코어니까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자, 3s만 고려를 했을 때 그때 이 전자는 마치 그냥 자유공간에 있는 거와 똑같다.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전자는 이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물체 안에. 그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함수 정도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둬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가둬져 있는데 안이 지금 거의 이제 포텐셜이 제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마치 어떻게 하냐면 앞에 썼던 그 1차원에서 무한양자 우물 비슷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고체 시스템을 갖다가 제일 단순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원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3차원으로 이제 각 방향으로 길이가 L인 3차원에 우리가 어떤 큐빅 박스로 근사를 하고요. 그 안에 전자가 가둬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왜 큐빅 박스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금속은 뭐 적용을 못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거시적인 물체입니다. 무슨 뭐 나노미터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런 우리 최소한도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보통의 경우는 밀리미터 이상의 어떤 길이를 가지는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물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표면을 이루는 원자들은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으로부터서 예를 들어서 한 100나노미터만 내려가더라도 거기 있는 원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완벽한 그냥 크리스탈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크리스탈 벌크를 얘기를 했을 때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굉장히 적다. 대부분은 다 내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모양이 실린더가 됐건 아니면 큐빅이 됐건 저기 뭐죠? 아니면 큐브 뭐죠? 그 스피어 그러니까 그 구가 됐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이 오로지 이게 어떤 종류의 물체이냐, 그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의 부피가 얼마느냐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그 내부의 물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큐빅이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라는 거, 가장 우리가 풀기 쉽게 그냥 우리가 잡는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그러면 이제 정의를 했겠네요. 뭐냐면은 각 방향으로 길이가 L인. 자, L은 긴 겁니다. 여기에서는 나노미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최소한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어떤 긴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 큐빅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는 포텐셜이 제로이고 바깥쪽에서는 이제 무한대인 어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거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마치 그냥 뭐 독립적인 그런 전자들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텐셜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늘 했던 것처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을 잡아보면은요. 이게 바깥쪽에서는 0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 6개 이 면에서 전부 다 0이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1차원에서 이게 바깥쪽이 0이었기 때문에 이 양 끝단에서는 0이 돼야 되는 그런 경계 조건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3차원이기 때문에 점이 아니라 면, 각각의 6개의 그 페이스에서, 면에서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요 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면 같으면은 요렇게 수학적으로 표현되겠죠. x가 0이고요. y하고 z는 임의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조건에서 요거가 0이다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면, 앞쪽에 놓여 있는 이 면 같으면은 이제 요거가 요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게 되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y와 z가 무관하게 x가 l이면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면에 대해서 이제 x, y, z를 번갈아 가면서 0과 l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6개의 경계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포텐셜 정의했고 경계 조건 정의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뭔가 잔뜩 수식이 있는데 뭐 과정은 straightforward예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1차원 양자 우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우선은 슈리딩거 방정식이 내부에서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 에너지 파트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이번에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다 통째로 쓰게 됩니다. x, y, z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 부분이 x에 대한 이계 미분, 이계 편미분, y에 대한 이계 편미분, z에 대한 이계 편미분을 다 더한 어떤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그거가 이제 우변의 이제 에너지 아이겐밸류와 파동함수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일렉트론 매스를 ME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를 M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커멘트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겠지만은 여기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M을 갖다가 이제 진공상에서의 자유전자, 전자 하나의 무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요. 실은 물질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영향을 갖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은 물질 안에서 그런 원자들의 영향, 다른 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그 영향 때문에 M이 약간 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달라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요질량, effective ma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1차적으로 그 무게를 갖다가 살짝 바꾸는 걸, 뭐 살짝일 수도 조금 많이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걸 바꾸는 효과로 나타난다. 근데 그것만 우리가 딱 염두를 해두고 나머지는 마치 그냥 그 달라진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유전자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편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요질량, effective mass가 나중에 이제 그걸로 우리가 대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푸는 건데,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풀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변수 분리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경계 조건이 지금 이제 딱딱딱 이렇게 서로 이제 직각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파동 함수를 x만의 함수 fx와 y만의 함수 gy, 그 z만의 함수 hz, 이 세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표현된 이 이제 파동 함수를 여기다가 놓고서 전개를 해보면은 그럼 x에 대한 미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x는 이제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f에 대한 미분이 나오고요. 이걸 조금 더 한번 중간 단계를 써보면은 이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psi 대신에다가 이제 fgh 이 세 개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f의 이제 파동 요거 중에서 이제 요 파트 요거는 f에만 작용하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gh의 f의 2 프라임. 실은 이제 편미분이 아니라 전미분으로 되겠죠. f는 x만의 함수니까.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한 미분은 g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로 f의 gh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 z는 이제 h에만 작용을 해서 fg의 h 이게 되고 마이너스 하바 제곱의 2me의 fg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양변을 갖다 fgh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f의 f2' 플러스 g의 g2' 플러스 h의 h2' 이거가 마이너스 우변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요 항은 세 개 항이 좌변에 더해져 있는데요. 요 항은 x만의 함수고요. 요 항은 y만의 함수, 이 항은 z만의 함수입니다. 자,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를 더해서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 항등식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이 상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x에 우전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그러면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상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요거의 그 상수를 내가 cx라고 넣고요. 두 번째 항의 상수를 cy, 세 번째 항의 상수를 cz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요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이때 cx, cy, cz를 더한 거가 우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미분 방정식이죠. 자,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곱하기 something. 자, cx가 양수면은 그러면 f는 이제 우리가 exponential에 이제 decay, exponential하게 decay하는 함수가 나오고 decay하거나 증가하는 exponential 함수가 나오게 되고 저게 이제 음수가 되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우리 그 경계 조건이 앞에서 했던 이 경계 조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요 경계 조건을 우리가 FGH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 f는 x만의 함수인데 이게 x 이꼴 0에서 0이 돼야 되고요. x 이꼴 l에서 0이 돼야 됩니다. 이쪽 면이요. 이쪽 면 x 이꼴 0, 이쪽 면 x 이꼴 l이니까 f 관점에서는 f0나 fl이 0이다. 라는 거하고 동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g도 y가 0과 l일 때 0이 된다. h는 z가 0과 l일 때 0이 된다. 라는 경계 조건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양 끝단에서 0이니까 마치 우리가 1차원 양자 우물에서 양 끝단 0이 되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그 같은 그런 함수로 돼야 되고요. 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0이 돼야 되니까 앞하고 똑같은 1차원하고 똑같은 건데 사인 함수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절차들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차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 sin l분의 nx 파이 x. 그러니까 이게 이제 f0이 0이 될 조건에서 이제 코사인 날아가고요. fl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이 k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l분의 nx 파이 x 이렇게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 gy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똑같이 표현되는데 단지 인덱스가 ny가 다른 여기는 nx 다 nx, ny 둘 다 자연수가 되겠고요. 1차원 양자음울과 똑같이 ny는 이제 nx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예요. hz도 이제 똑같이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인덱스 nx, ny, nz 요걸 딱 하나가 정해지게 되면 이 세트가 정해지게 되면은 바로 내가 이제 파동 함수와 에너지가 정해지게 되니까 바로 요 시스템 3차원 이 그 우물 인피니트 웰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스 프로블럼에서는 nx, ny, nz 이 세 개의 세트가
양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파동함수는 내가 세 개를 결합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인덱스가 nx, ny, nz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상수 a는 ax, ay, az를 다 곱한 걸 우리가 이제 a로 하나 퉁치고, 그 다음에 이제 sin 이 세 개를 곱한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절대값 제곱을 해서 그 박스 안을 다 적분을 하면은요,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붙어서 여러분 해보시면은 뭐 하지 않더라도 뭐 1차원을 우리가 이제 3번 곱하면 됩니다. 그럼 A가 L의 3승분의 8의 스퀘어 루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이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내가 그 파동함수를 넣어봐도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넣어보게 되면 이제 cx, 여기는 이제 뭐 cx가 이제 구해지게 되죠. cx가 이제 l제곱에 nx제곱 파이제곱 이렇게 나와서 앞에 있는 이제 em분의 하바 요거랑 결합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eml제곱분의 하바제곱 파이제곱에 nx의 제곱, ni제곱, nz의 제곱. 그러니까 1차원일 때는 요것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그냥 3차원이 되면은 그냥 심플리 y하고 z가 그냥 하나씩 늘어나는 뭐 그런 좀 아주 뭐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부터는 이 계수,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입실론이라는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뒤에 나온 이제 이 세 개의 제곱 nx, ny, n 제곱의 z를 더한 거의 스퀘어 루트를 우리가 n이라는 어떤 변수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니겠죠. 이제 n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입실론이 그러면 에너지가 입실론의 n 제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게 이제 파동함수를 한번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포를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nx, ny, nz가 1, 2,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x 방향으로는 그냥 이런 사인 함수가 되겠고요. y 방향으로는 한 번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z 방향으로는 한 번만 돼 있고. 자, 그럼 내가 공간적인 분포를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많이 찍힌 데가 좀 덴스한, 입자의 밀도가 큰,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큰 영역이 되겠고요. 좀 스파스한 거가 좀 약한 데가 되겠어요. 그걸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점묘파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x방향으로 보면은 이게 내가 요 방향으로 딱 놓고 가면서 보면은 가운데서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제 딱 하나가 있고요. z방향으로도 여기 조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게 될 거고요. z방향으로 봐도 맞죠? z방향으로 내가 위에서 아래로 쭉 가다 보면은 가운데서 맥시멈이 있고 다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y방향으로는 일단 좀 지워보면요. y방향으로는 이게 한번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중간에 한번 높아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y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여기에서 이게 y방향으로는 L분의 2파이 y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파동함수 노드가 생기니까 그 절대값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쌍봉으로 봉우리가 두 개가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분포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nx가 2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x방향으로 그런 식의 노드가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z방향이 2가 되면은 z방향으로 노드가 생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3차원상에서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게 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를 구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날카로운 학생들은 이런 걸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장에서 배울 때 양자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 디멘전이 나노미터 스케일이 됐을 때 극대화되는 거지, 이런 거시적인 세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큰 이런 시스템에서는 양자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프로블럼에서는 L이 지금 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밀리미터 스케일, 뭐 그 이상 센티미터, 미터 그 이상의 스케일인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양자 역할을 풀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L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지무지 작다. 자기가 거의 연속적인 거 아니냐? 고로 양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예리한 학생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그거예요.
자, 굿 퀘스천인데 그 다음 장 여기서 설명이 이제 그건데요. 자,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에 이런 우리가 거시적인 시스템에 전자가 정말 하나만 있다. 라고 하면은 전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전적으로 취급하면 끝입니다. 이 안에 뭐 100만 개가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개, 1억, 10억, 100억 개가 있어도 우리는 정말 양자역학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디움 하나당, 이제 구리긴 한데 이거는 소디움 하나당 전자가 하나씩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전자와 전자 사이가 거의 원자 사이의 간격마다 전자가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나 고전적으로는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내가 전자가 이렇게 점점이라고 하면은 점입자고 완벽하게 내가 어떤 그 정확한 또 포지션을 가지는 전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는 전자가 점입자가 아니라 어떤 파동하면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자가 어떤 전자 구름 같은 거고, 전자의 구름과 전자의 구름이 맞닿아 있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원칙이 고전역학에서는 없었던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파울리 베타울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칠 수가 전자는 가까이 있게 되면 같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그건 정전기적인 청력 때문에 뭐 마이너스 전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연계가 같은 상태에서 같은 어떤 우리 양자 상태에 하나의 전자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스핀 고려하면 스핀 업다운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예 우리가 서로 접근하는 걸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자 구름이 겹치게 되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수소원자에 근데 그거는 그렇죠. 하여튼 수소원자에서 내가 수소원자 모델에서 전자를 막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파울리 베타 원리를 무시하고 집어넣으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막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우리가 분자들 간의 청력,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에서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 반발력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봤었었죠.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고전역학에서는 그런 거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별 불가성, indistinguishability라는 건데, 자, 전자가 이제 우리가 전자는 다 동일한 입자입니다. 우리가 프로톤은 그러면 모든 프로톤은 다 동등해요. 그죠? 자, 그거는 고전역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 몸에 그러니까 자, 여기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내 몸에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 두 전자는 실은 동등한 전자이지만은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는 여기 있고 이 전자는 여기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자가 굉장히 가까워 있어가 서로 거의 겹칠 정도로 이렇게 있다, 전자 구름이, 라고 하면은 내가 1번 전자가 여기 있고 2번 전자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X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있는 것과 1번이 왼쪽에 있고 2번이 왼쪽에 있고 1번이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거 둘 사이에는 우리 두 개의 상태를 다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상태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눈으로 구별을 못해, 같은 입자니까 눈으로 구별을 못하지만은 논리적으로 고전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한데, 양자역학적으로 혹은 이제 우리가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같은 입자는 가까이 있게 되면은
두 개를 구별을 못한다.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엔트로피에서 우리가 그 스테이트를 카운트할 때 있잖아요. 카운트할 때 내가 1번 입자가 여기 있고 2번 입자가 여기 있는 거 하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 하고를 고전적으로는 두 개의 상태 각각이 다르니까 엔트로피에서 W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얘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두 개는. 그렇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통계 역학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뒤쪽에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저걸 갖다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계산해서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고준적과 다른 결과를 주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그걸 한번 여러분들 궁금해 할지도 몰라서 커멘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이제 density of state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density of state, 상태 밀도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금 에너지가 입실론의 n 제곱이잖아요. 근데 입실론이 이제 무지무지 작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L이 작지 않기 때문에, L이 매크로스코픽하기 때문에 앞에 붙은 이 계수는 무지무지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에너지 스케일이 있을 때 이쪽 에너지 스케일이 있고요. 내가 이제 어떤 상태를 갖다가 내가 이제 가능한 상태들 쭉 점을 찍는다고 쳐봐요. 여기 이렇게 찍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찍도록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디스크리트 하면은 이제 뭐 점이 이렇게 상태들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찍힐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게 앞에 붙은 이 에너지의 입실론이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nx, ny, nz가 이제 값들이 1에서 시작해서 쭉 막 커질 텐데 이 커지더라도 뭐 실은 굉장히 많이 커지는데요. 커지더라도 이 앞에 있는 게 워낙에 작아서 내가 그 상태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래프상으로 내가 쭉 찍어보게 되면은 거의 뭐 연속적인 점이나 다름이 없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촘촘해가지고 그죠? 이게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크니까 작으니까 엄청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요것들을 갖다가 요 그 상태들을 갖다가 내가 더 분포를 표현할 때 굳이 하나하나의 그런 막 이 그 미묘한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다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연속적인 분포로 내가 그걸 갖다가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상태들의 내 개수를 내 중요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에너지에 지금 몇 개의 상태가 있냐라는 건데 그거를 연속적인 값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밀도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dense of state. 그걸 우리가 이제 dense of state 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상태들 점을 막 찍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점이 많이 찍히면은 밀도가 높게 보이죠. 뭐 실은 이제 요거가 실은 이제 원래 연속적인 분포를 지금 점을 찍어 놓은 건데 거꾸로 저런 점들이 막 찍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바로 이제 밀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빽빽한 어떤 상태들의 분포를 갖다가 내가 밀도로서 표현하겠다. 그게 이제 density of state 상태 밀도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자, 우선 이제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쪽에서 할 거지만은 내가 어떤 상태가 이 상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자도 우리가 채워야 될 전자도 아보가드로 정도로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의 전자가 채워지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퍼미 디렉 분포라는 걸 따르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에너지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의해서 그게 이제 채워지냐 전자가 얼마나 그 상태를 채우고 있느냐라는 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에너지의 상태가 몇 개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 DE를 갖다 계산하는 어떤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 따로 필요가 없죠. 잠깐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웁시다. 예. 지우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원점 에너지 제로에서부터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에너지 E까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요 처음에 정의하는 거는 NE라는 양을 정의해요. NE. 자, NE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E일 때 이거 똑같은 에너지니까 이거 그냥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거는 에너지라고 쓰죠. 이 아래쪽에 몇 개의 상태가 있느냐. 내가 점점 찍어놓은 걸 갖다가 다 내가 개수를 세면은 그게 전체가 몇 개냐. 그거를 내가 이제 NE라고 정의합니다. 그거는 E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카운트를 한 거예요. 상태를.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거랑 그거보다 살짝 위쪽에 E 플러스 DE에까지를 갖다가 내가 그러면 내 조금 더 추가로 포함을 했을 때 상태의 개수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N의 전체의 개수는 DE가 되죠. 그죠? D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지금 밀도가 근데 DE라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냐면은 DE 곱하기 이건 밀도니까 에너지를 곱해야 되겠죠. DE 간격. 이 간격이 DE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사이가 간격이 DE니까 이 DE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가 바로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 상태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과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쵸?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N의 E 플러스 DE에서 NE를 뺀 거가 DE의 DE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내가 N의 E 플러스 D라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NE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DE를 좌변으로 보내고 나눠주게 되면은 DE의 표현식이 E 플러스 DE 빼기 NE가 되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식이죠. N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E를 갖다가 내가 이제 NE를 E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게 바로 댄스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NE라는 무엇이냐? E보다 낮은 상태의 개수를 다 합한 겁니다. 오케이? 개수를 다 이제 더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거를 계산할 건데요.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럼 에너지 E보다 더 작은 거의 개수를 내가 몇 개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떤 E를 주었을 때, 자, E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NX, NY, NZ를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컴퓨터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할 건데요. 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자, 그걸 얘기를 할 텐데. 자, 우선 이제 그걸 이제 좀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바꿔볼게요. 뭐냐면은 지금 NX를 X축으로 하고요. NY를 Y축으로 하고 NZ를 Z축으로 하는 그런 가상적인 NX, NY, NZ 공간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공간상에서 어떤 내가 앞에서 했던 상태, 그 상태는, 그죠? 여기는 NX, NY, NZ는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럼 각각의 상태는 이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점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양수니까 일사분면이 되겠죠? 일사분면의 어떤 점들로서 대응이 될 거예요. 격자점들. 그 이제 정수 딱 그리드, 자연수 그리드에 해당이 되는. 그죠? 여기서 근데 약간 그림이 약간 틀려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은 지금 y가 0이죠. 이거는 지금 이것도 ni가 0이고 이거는 이제 nx가 0인데 그거는 우리가 잠깐 좀 제외를 하고요. 이거 뭐 약간 떠야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nx, ny, nz가 정수인 점들 이제 그런 우리가 격자점들이 우리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하나를 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때 이제 n의 값의 범위가 나와요. n은 뭐냐면 nx, ny, n 제곱의 z 제곱을 한 거를 루트를 취한 거니까
요 좌표상으로는, 요 그래프상으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그 거리가 내가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작은 에너지 스케일 입실론으로 나누고 루트를 취한 거, 요 값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NE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NE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내가 어떤 E가라는 게 정해지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내가 N을 구하고, 그럼 요 반경이 N인 이 구의 1사분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들의 개수, 자연수 격자점들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개수를 갖다가 다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마찬가지로 복잡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근사를 취하냐면은 그 격자점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부피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간격이 1이니까 부피가 1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엇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 1사분면에 있는 이 구의 부피, 최적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들의 개수하고가 거의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부피가 1이니까 하나하나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어려우면은 2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2차원상으로 이렇게 격자점이 있다고 하고, 내가 이제 어떤 반경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요 반경 안에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 반경 안에, 이 구 안에 들어오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점들을 내가 카운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점들이죠. 그죠? 요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을 요것도 포함시킬까요? 포함시키고, 요런 점들을 내가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는데, 이 점 하나당 내가 요렇게 면적을 갖다가 내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 대응을 시키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있죠? 이 맨 바깥에 요 면적도죠? 요 빗금친 부분. 요건 빠지나?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의 같은데 이 바깥쪽 끝쪽에 약간씩 내가 조금 이제 뭐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빈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n 값이 입실론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e는 우리가 적절한 스케일이 될 거고요. 워낙 작기 때문에 n이 굉장히 큰 값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고, 이렇게 뭐 1, 2, 3, 4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십억 그 이상이 되는 그런 값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큰 그런 우리가 구에서 보면은 그 끝에 짜투리처럼 있는 것은 그냥 세 발에 피고, 그 구가 점점 커질수록 그 에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거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근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짜투리를 내가 다 그냥 무시하자.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n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피, 1사분면의 부피, 그거는 3분의 4 파이 n의 3승에다가 8분의 1을 한 거가 되죠. 1사분면이니까. 그거가 바로 2보다 작은 상태의 개수하고 같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에너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파이에 2에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n을 2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그걸 n을 갖다가 이제 2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바로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옵니다. 자, 4파이 제곱의 L의 3승에 하바이 제곱의 2m의 2분의 3승 곱하기 루트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단위는 뭐냐면 per 에너지예요. 여기다가 에너지 양을 곱해야지 어떤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상태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상수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여기는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요, L의 3승의 진 비례예요. 그죠? 근데 L의 3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큐빅 박스의 최적이죠. 볼륨 V죠.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게 내가 볼륨이 2배가 되면은 그러면 같은 에너지에 내가 2배 더 많은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거는 뭐 심플리 그만큼 시스템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불편한 단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륨으로 나눠버리면, 혹은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오메트리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큐빅이었을 땐 L의 3승이지만은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무슨 구에 대해서 내가 구처럼 되어 있는 금속에서 계산을 어떻게 얼추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L의 3승이 아니라 그 구의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L의 3승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의 거시적인 시스템의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갖다 볼륨을 나눠버리면은 이제 그게 더 우리가 뭐라고 되지? 단위 최적당의 어떤 값이 나오니까 더 편한 단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볼륨으로 나눈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dense of state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그 교재마다 혹은 이제 그 사람마다 이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붙인 상태로 dense of state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나누어 가지고 단위 최적당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볼륨을 나눈 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dense state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거는 단위가 이제 per energy, per volume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dense of state가 이런 식으로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질수록 점점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상태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실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9가 되어가지고 이게 점점점 껍질이니까 점점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더 많은 스테이트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예,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커멘트 뭐냐면은 현재까지 우리는 전자의 어떤 스핀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스핀까지 고려하면은 실은 전자는 어떤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파동함수는 공간에서의 어떤 우리가 상태를 나타냈던 거고 스핀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또 자유도가 업다운이 있죠.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원래 dense of state는 2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자기 자장 쪽에 가면 이제 magnetic property를 할 때 보면은 이 스핀업과 스핀다운을 우리가 따로따로 또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여기서 말한 dense of state는 스핀업 혹은 스핀다운에 대한 그런 dense of state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의 퀴즈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건데 나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m, 1mm, 1mm짜리 그러니까 부피가 1mm의 3승인 어떤 그런 고체가 있고요. 고체가 있을 때 그 고체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 그 고체 안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로 얘기했을 때 E가 1 일렉트론 볼트 이건 약간 헷갈리겠다. 이거를 3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죠. 에너지가 3 일렉트론 볼트일 때 그때 이 density of state가 per electron volt로 몇 개가 들어가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건 이 definition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는 per energy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걸 여러분들 에너지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상수니까 계산을 하고 이제 m은 그냥 전자의 매스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나오는 거는 per energy 볼륨이잖아요. 여러분 단위를 갖다가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볼륨을 갖다 요 볼륨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볼륨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볼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per electron volt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이제 계산을 내가 할 때 나는 일렉트론 볼트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MKS 단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내가 per electron volt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per joule이라고 하면 그걸 per electron volt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그걸 고려를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러분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결과들을 방금 봤던 거 우리가 이제 큐빅 시스템인데요. 이제 큐빅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큐빅 시스템인데 물질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혹은 그 이상의 한쪽이나 또 두 쪽 방향으로 길이가 다른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죠 2차원 퀀텀 2차원 양자 우물 같으면은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 갈륨 알세나이드 볼 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 Z 방향으로 되게 작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의 우리가 좀 지오메트리가 아나이스트로픽한,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한쪽이 거의 나노미터 스케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LX, LY, LZ를 앞에서는 L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값으로 다 나왔었는데 그거를 각기 다른 값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서 다 뭐 완벽하게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만 풀어봐도 될 텐데 다 동일한데 단지 끝에 있는 여기에서 이게 L의 3승이 아니라 LX, LY, LZ를 곱한 거가 돼야 되고 이거는 LX, 이건 LY, 이건 LZ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여기는 이제 L 제곱이 같으니까 밖으로 빠져나왔지만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LX 제곱분의 NX의 제곱, LY 제곱분의 NY 제곱, LZ 제곱분의 NZ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값이 따로따로 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거는 뭐 동일하게 우리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고려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플라나한, 그러니까 나노 스케일로 플라나한 양자 오물 같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알루미늄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헤테로스트럭처 양자 오물과 같은 그런 구조인데 이때는 X하고 Y 방향으로는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아주 큰 그런 이제 긴 길이인데 매크로스코픽한 길이인데 LZ 방향으로는 나노미터 스케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무지무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거의 뭐 1000배 이상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덴섭 스테이트를 계산했을 때 했던 가정 중에서 뭐가 어긋나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LZ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는 LX하고 LY는 무지무지 길어가지고 이게 아주 이쪽으로는 거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뭐죠?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촘촘하지 않고 그냥 어떤 거의 밀도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분포한 걸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Z 방향으로는 지금 훨씬 작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양자화된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혹은 NZ가 이제 1, 2, 3 대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NX나 NY는 증가하면서 분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데 NZ는 내가 하나 커질 때마다 에너지가 퍽퍽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NX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뭐 100만 분의 1 일렉트론 볼트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NZ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 0.1 일렉트론 볼트, 1 일렉트론 볼트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LZ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할 때 LZ를 어떤 식으로 LZ를 그러니까 아예 우리 제외를 하고, 자, LZ는 우리가 잠깐 없다 손 치고, 왜냐하면은 이건 워낙에 크니까 이게 변하는 거 너무나 큰 변화를 주니까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잠깐 요거는 내가 놔두고 NZ는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NZ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스케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NZ가 1이면은 여기서 상태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상태가 쭉 이렇게 좀 쓰는데 NZ를 내가 2로 늘리게 되면 에너지가 폭 하고서 증가를 해서 그 다음에 NZ는 2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다. 요 사이사이는 이제 NX나 NY가 이제 미세하게 그러니까 NX나 NY가 변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분모가 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우리가 분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할 때는 내가 NZ가 1인 것만 따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 NZ가 2인 거 따로 계산하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NZ를 내가 1로 내가 딱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3차원 여기서 NX, NY, NZ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3차원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NZ는 없다 손 치는 거니까 그냥 2차원으로 아까 이런 그림처럼 2차원으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덴섭 스테이트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덴섭 스테이트는 이 부분에 대한 덴섭 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NZ는 너무나 크게 변하니까 그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될 텐데요. 덴섭 스테이트가 이번에는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컨스탄트로 나옵니다. 2차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덴스 스테이트가 스케매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니까 자 nz가 1이면은 내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만큼 올라가는 데서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여기에서 이제 nz가 1일 때 최소의 에너지 nx ny가 1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시하더라도 요것 때문에 생기는 그 최소 에너지가 있죠. 그게 제로 포인트 에너지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만큼 떨어지는 데서 시작을 하고 덴스 스테이트가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쭉 갈 거고요. 그 다음에 nz가 2인 포인트는 이제 퍽 하고서 이제 점프가 돼가지고 nz가 2서부터서는 또 이렇게 또 그거 nz가 2인 상태에서 또 nx, ny의 변화에 의한 덴스 스테이트가 또 쭉 컨스탄트로 이어지고요.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얘랑 얘랑을 더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가리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합치게 되면은 전체 2디멘셔널 시스템에서의 덴스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차원, 이런 걸 우리가 2차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원 시스템에서의 덴스 스테이트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내가 이제 특정한 nz 하나를 내가 서브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자, 여기서 참고, 여러분들 2차원에서 가장 유명한 이기젠풀인 그래핀. 그래핀은 도스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림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얘가 좀 독특해서 그래요. 어떤 에너지하고 어떤 모멘텀 관계가 독특해서 그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계단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1D 시스템, 1차원 시스템 같으면은 이제는 LX만 길고 LY나 LZ는 이제 나노미터가 되는 우리가 이제 뭐 퀀텀 와이어, 나노 와이어 혹은 이제 나노 튜브 이런 거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덴스 스테이트가 이때는 이제 1차원으로 덴스 스테이트를 계산하는데요. 해보면은 이때는 에너지에 대해서 발산하는 형태, 스퀘어 루트 2분의 1로 얘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그러니까 2가 0일 때는 이게 발산했다가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덴스 스테이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어떻게 올라가는데 도스가 감소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1차원 양자음을 우리가 할 때요. 양자음을 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n 이퀄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4인 상태 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EM L제곱에 N제곱, 하바제곱, 파이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N이 커질수록 이게 등간격이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거고요. 그럼 위로 올라서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밀도를 보면은 점점 위로 갈수록 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드물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도스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시스템으로부터서.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우리가 발산했다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특정한 ny, nz에서 하나가 나오고 ny나 nz가 달라지면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덴스 스테이트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발산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van of singularity, 그러니까 1차원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차원이 꼭 1차원이라기보다도 차원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에서 density of state가 아주 급격히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van of singularity라고 이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탄소 나노튜브 실은 반도체성을 띠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의 덴스 오브 스테이트를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그린 그림인데 이게 지금 요게 에너지가 커지는 스케일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이게 덴스 오브 스테이트고요. 이 아래쪽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밸런스 밴드, 위쪽에 전자가 비워져 있는 컨덕션 밴드 이렇게 우리 나눠져 있는데 이 van of singularity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전자들이 많은 겁니다. 전자들이 많아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요 van of singularity에서 이 van of singularity로 점프하는 요 에너지 간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전자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나노튜브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어떤 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S11이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는 E11 absorption,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S22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 싱글러리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과학적인 특성에서 어떤 픽의 인텐시티를 높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덴스 스테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차원 벌크 시스템, 3차원 시스템에서는 파란색 스퀘어루트 2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2차원인 퀀텀 웰, 혹은 이제 뭐 어떤, 퀀텀 웰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퀀텀 와이어, 나노 와이어는 반 오브 싱글러리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방향으로 나노 스케일이 되는 양자점, 퀀텀 닷, 제로 디멘셔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에너지에서만 어떤 상태가 나오는, 디스크리트한 거니까요. 그런 식의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퀀텀 닷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퀀텀 닷은 특정한 에너지에서만 흡수가 되는 거니까 아주 일정한 파장의 빛을 갖다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특정 색깔을 내는 어떤 그런 퀀텀 닷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게 이제 QLED TV 같은 데 이제 우리가 뭐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런 그러니까 덴스 스테이트 개념들을 이제 익혔고요. 자, 그 개념들을, 그 개념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를 결합을 해서 이제 고체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